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팬데믹을 뚫고 코로나를 뚫고 네네. 2년 만에 정확하게 2년 만에 네. 이곳에 이 자리에 있네요. 아. 준비했습니다. 아니 좀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간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기본적으로 네네.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이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사다난했던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하죠. 아이고, 아니 오히려 뭐 더 건강해 보이시고 이렇게 좋아 보이시는데 진짜 모든 분들이 힘드셨잖아요. 그동안에 뭐 아직 완전히 종식은 아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움들도 많으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이제 어려운 고비나 그런 것들 있을 때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고 그렇게 또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네, 진짜. 오늘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홀리해지셨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청취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건가요? 우리가 팬데믹 전에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네. 그동안 재택근무였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앉아 있으시면서 네. 평상시 본인들이 직장 일터에서 일했던 때보다 네.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예전보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특히 책상에서 네.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자세로 계속 앉아있는, 뭔가 이렇게 그렇죠. 굳어지는 그런 자세로 더 오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병원에 트렌드가 바뀐 게 네. 저희 환자의 대다수가 IT 종사자들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뭐 CPA라든지 어카운턴트라든지 아니면 뭐 덴티스트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네네. 무슨 말입니까? 한 자리를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원하는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방송 팬데믹 이전에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균형이라는 거였죠.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균형이 무너지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가져갑니다. 네. 우리 몸에 24시간 저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담은 스트레스가 중력이라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것에서 네. 시작됩니다. 네. 그 가운데 내가 이 기저면 베이스가 좁은 이 몸 구조상 얼마나 오랫동안 이 축을 하나로 일자로 세워서 있느냐는 불가능하죠. 네, 힘들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알면 알수록 내 몸을 매니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컴플레인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목, 허리,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부담들이 점차 진행되는 곳은 2차, 3차적인 어떤 네. 발병 진원지로 어깨 통증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깨 통증하면 많은 분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구분 없이 어깨 통증하면 저 50견 걸린 것 같아요. 프로즌 네. 숄더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병원을 방문하시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검사와 네. 거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또 엑스레이 소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이 어깨 바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네. 근본적으로 척추와 골반과 관련이 있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프로즌 숄더라고 하는 동결견이라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처해지는 이 어깨 통증을 어떤 식으로 매니지하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의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재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을 네네. 일상생활에서 짐을 안 가더라도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진짜 요새는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짐을 가는 거를 좀 기피해서 집 안에서 운동기구를 다 마련하고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근데 지금 직업군 자체가 아무래도 앉아서 컴퓨터를 좀 많이 쓰는 직업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엄마들이 오십견 온다 그랬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깨를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쪽으로 오십견 같은 것들이 많이 오나 봐요. 자,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해서 어깨 아프다고 하면 굳어졌다고 하면 오십견이라 보통 얘기해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오십견 때문에 정말로 아파지는 경우들은 사실은 퍼센티지가 5% 미만 정도라는 보고도 있어요. 의외네요. 예, 의외죠. 네네. 네. 그러면 이 병들은 주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메타볼리즘, 디스오더 이런 것들 뭐 네. 예를 들어서 갑상선, 당뇨, 네네. 심장 질환들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그런 텐던시를 많이 가져간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런 예. 질병들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깨 구조를 봤을 때 어깨에는 쉽게 얘기해서 글라이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이 날개뼈 안에 공처럼 접시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팔 상완골이라고 하는 그 휴머러스라고 하는 이 휴머러스 헤드가 이렇게 볼 앤 소켓으로 네. 움직이는 곳인데 이 글러브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리고 야구 볼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볼과 그 다음에 글러브 이 자체가 보통 글러브가 크면은 이 공 역할을 하는 이 어깨뼈를 잘 잡아주면서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그러네요. 이 글러브가 작아요. 네. 공보다. 네. 그러니 얘는 샬로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주변은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 네. 머슬 텐던 리가멘트들이 카들리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가 팔을 들고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관련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균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부담이 가져가요. 그런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동결견이라고 하는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3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눠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3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긴 네. 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painful freezing stage라고 하는 이런 냉동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그냥 아파요. 움직이지도 않고 네네네. 들기만 해도 잠자기만 해도 팔이 벌어지기만 해도 세수하려고 해도 옷 입으려고 해도 네네. 하다못해 화장실 가서 바지를 오리고 내리고 할 동작 미세한 동작만 해도 아파서 거의 자지러집니다. 네네네. 예, 저도 경험이 있고요. 아, 진짜요. 네네. 하지만 그 단계가 보통 한 3개월에서 뭐 9개월 정도 이렇게 걸쳐 갑니다. 아, 그 프로즌 되어가는 과정이요. 그렇죠. 1단계가. 네. 그 단계가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frozen stage라고 해서 유착, 붙는 단계가 있어요. 네네네. 이 단계는 보통은 이 날개, 어깨, 특히 어깨 주변이 통증을 좀 가라앉아요. 하지만 아픈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팔을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아, 그렇네요. 안 네네네. 움직이다 보니까 통증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점점 유착이 되는 거죠. 굳어진다. 어디히전이 자꾸 생겨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adhesive capsulitis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카들리지, 머슬, 텐던, 리가멘트가 이 어깨 주변에 가득 있는데 얘네들을 캡슐이라고 하는 이 리가멘트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네. 카들리지가. 네. 볼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레이어를 감싸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크랙이 나고 인플레임이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게 보통 한 4개월에서 1년 정도 과정을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해동 단계라고 하는 thawing 스테이지가 있어요. 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2개월, 1년에서 한 3년, 뭐 4년 이렇게도 갑니다. 오래 가네요. 그냥 스스로 낫는 거예요. 네네. 이때가 되면은 보통 50견이라고 하면 50대 중반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네. 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1년, 3년, 4년 걸리면 거의 한갑 들어가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낫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1년 지니까 좀 낫네요 하시는 네네. 분들이 또 병원에 오시곤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 50견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는 보통 수동적인 운동이 네. 굉장히 필요해요. 아, 내가 그래요? 유착이 됐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범위 안에서 균형이 있는 상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동, 움직임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다고 움츠러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 프로즌 숄더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내가 가동하는 범위 안에서는 마음 놓고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10도든 50도든 90도든 그 안에서는 통증 없이 움직여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만지면 특히 압통이라는 통증, 이 누를 때 만지는 아픔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거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사선 소견에서도 특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자꾸 원인 불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되죠. 그리고 이 범위, 말씀드렸듯이 이 범위, 내 관절 부위가 틀어지기 전 또는 아파지기 전 동작에서는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것과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어깨 통증에 우리가 어깨 통증하면 회전근개 파열, 뭐 회전근개 손사, 로테이터 커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회전근, 텐더나이디스, 머슬과 관련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을 때 아프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옆으로 들고는 이랬을 때, 아파요. 네. 못 들겠어요. 막 몸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디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제가 오늘 프로즈 숄더와 더불어서 이 팬데믹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뭐가 있냐면 쉽게 해서 레테스머스 돌사이라고 하는 광배근 네. 광배근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팔 그걸 잘 몰라서. 밑에 부분에 네네. 두껍게 우리 역삼각형, 아, 네네. 코브라 네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 머슬이 시작하고 그 머슬이 끝나는 오리진의 인서션, 이 시작 부위와 그 다음에 접착 부분에 대한 그 원리를 알면은 이제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팠겠구나라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스스로 몸을 캐치업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네. 이 광배근 레티스모즈 돌사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면은 근육은 우리가 관리하기 쉬운데 보통 흉추 7번 등뼈 네. 7번에서 요추 5번 네. 네. 가운데 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척추를 우리 돼지 감자탕 보면 뼈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중에 날개 2개가 있고 가운데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네. 돌기, 네.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리아 크레스트라서 골반. 네. 골반에 손 딱 내려서 등 쪽, 엉덩이 쪽으로 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가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넓은 부위에서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날개, 뼈, 밑부분. 그래서 인페리어라고 하는 그 앵글, 코너 쪽에서 시작해서 네. 이 등 쪽에 시작해서 내려와서 등으로 붙는 게 아니라 등 쪽에서 내려와서 겨드랑이로 시작해서 이 앞에 바이스피탈 그루브라고 하는 보통 이두박근에 네. 힘줄이 붙는 곳이에요. 네네. 이곳에 붙어요. 네네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서 붙는지 등에서 한쪽 면을 보면은 척추의 가운데 중간부터 엉덩이 쪽부터 해가지고 이 한쪽 면이 쭉 타고 올라가서 팔에 붙는구나. 신기하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네.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근육은 강해지면 줄어들어요. 네. 약해지면 늘어나요. 고무줄 성질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내 팔이 얘네들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쭉 바깥으로 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고무줄이 늘어나겠죠. 네. 예, 이 동작에서 이게 강해지면은 결국에는 몸 쪽으로 쭉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우리가 광배근, 레티스모스 돌사이를 만약 짐에서 또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할 때 안으로 내리고 땡기는 운동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서 풀바를 잡아서 땡기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네, 익스텐션 오브 숄더라서 그래요. 네. 팔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네,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얘네를 인터널 로테이션, 미디얼 로테이션이라서 이런 동작을 갑니다. 네. 이런 밖에서 동작. 안으로 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터널 로테이션. 어깨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숄더 플렉션도 나오는 거죠. 네. 왜 익스텐션 하려면 끌고 와야 되고 그렇죠. 에이비덕션이라 바깥으로 드는 동작이면 안으로 붙는 동작. 이 세 가지가 주요 모션입니다. 네. 액션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요리사분들도 저희 병원에도 오시고 뭐 셰프도 오시고 또 좌식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팔이 기본적으로 엘보를 기준으로 할게요. 엘보가 바깥으로 일단 벌어놔요. 네. 만약에 right dominant hand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내 팔이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팔이 앞으로 가시죠. 그렇죠. 자, 이거 연상하면 저의 중심축에서 중심축은 코와 입과 배꼽과 퓨빅이라고 하는 치골과 무릎 사이, 앵클 사이를 우리가 드롭 라인을 했을 때, 네. 레퍼런스 라인을 중심축을 줬을 때 내가 오른쪽 왼쪽에 팔다리 익스트리미티가 딱 안정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고추 쓰게 되죠. 네. 하지만 마우스를 또는 물병을 한쪽에 이렇게 벌려보세요. 그럼 벌써 체중이 오른쪽 엉덩이로 실리죠. 쏠리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벌써 얘네들은 자극을 부담스럽게 활시를 땡기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개뼈와 갈비 밑부분, 흉추, 립에 12번, 11번, 또 10번, 9번째에서도 또 이 라티스무스 돌사이가 시작되거든요. 그 부위가 이렇게 밑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웨지가 생기겠죠. 네. 그럼 늘어나죠. 네. 약해지는 거예요. 그 동작이 이렇게 되면서 팔이 벌어지니 이건 벌써 숄더 플렉션이 되고 숄더가 아웃, 엑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것을 인터널로 이렇게 끌고 가죠. 네, 네. 이런 굉장히 걸 부자연스럽네요. 그렇죠. 그게 네, 우리 네. 모든 분들이 책상에서 장시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요즘에 멀티 스크린이죠. 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스크린이 한 개에서 두 개나 한 세 개로 가죠. 4개까지도. 네 개, 여섯 개 멀티로 네. 뭐 보안업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 또 어디 통제탑에 있는 분들 뭐 항공사라든지 그런 분들 다 이렇게 가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숄더 통증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왜? 반복적으로 repetitive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렇군요. 이 부위가 상처가 나면 필라멘트가 이제 상처 나는 순간부터 어디전 유착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선 이제 내가 프로즌 숄더인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짚고 룰 아웃 시키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을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네. 이제 검사하는 것 중에 척추와 거의 같이 가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척추는 스파인은 뭐 경추 일반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때 경추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 엉덩이뼈 얘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척추의 역할은 대들보예요. 네. 팔다리는 그냥 브랜치 가지예요. 네. 그래서 대들보가 딱 서 있지 않고 대들보가 무너져 있는 순간이 되면 팔다리에 과도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버로드가 걸리죠. 네, 네, 네. 예를 들자면 어깨는 팔을 들 때 우리가 보통 1대2의 비율로 가져간다고 봐요. 네. 1대2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이비덕션이라고 해서 옆으로 드는 귀까지 옆선에서 팔을 툭 떨어뜨렸을 때 엉덩이 옆쪽 부분에 그레이터 트라켄터라고 하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대퇴골두 옆쪽에. 그 부위로 손을 툭 떨어뜨리면 만져질 거예요. 거기에서 변형 없이 옆선으로 쭉 들어서 귀까지 오는 것을 이걸 에비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바깥으로 드는 동작. 이 동작은 일반적으로 180도, 160에서 180도가 노멀 레인지에서요. 이 척추 관절 이런 질환에 있어서 신경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동 범위예요. 가동 범위는 텍스처, 그 근육 힘줄 인대라고 하는 소프트 티슈의 탄성 능력이라든지 이 퀄리티를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카이로프락터의 기본적인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척추 신경이 몇 번째 신경이 이런 왜곡된 얼라이먼트, 척추와 관련된 관절 부위가 외부에서 내부에서 발생된 스트레스에서 못 이기고 틀어지면서 발생한 얼라이먼트가 잘못돼서 척추 신경을 쉽게 해서 누르고 있다, 프레셔가 있다, 네.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부위의 소통을 다시 서큘레이션 시켜주는 역할이 척추 신경 전문의 카이로프락터의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동 범위가 180도 올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노멀 레인지라고 봤을 때, 가동 범위라고 봤을 때 1대 2라는 비율은 180도에서 날개뼈는 우리가 스캐퓰러라고 하는 날개뼈와 어깨, 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날개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1이라는 비율로 갑니다. 그리고 휴머러스라고 하는 이 상안뼈, 윗팔뼈, 이 뼈가 움직이는 것은 2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대 2의 비율이면 우리 산수가 되잖아요. 그럼 60도와 120도예요. 네. 노멀 레인지는. 네. 얘가 날개가 60도가 올라가면 팔은 120도가 올라가서 180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90도가 올라가. 음. 그러면 30도에 날개가 움직이는 거고 그러네요. 상한 뼈가 60도가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노멀 레인지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움직임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신경 전달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힘줄과 이완하면서 인대가 리가멘트가 안전하게 잡아주면서 탄성력을 주면서 가동 범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도가 올라갔는데 날개뼈는 10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아, 네네. 팔뼈가 네. 80도가 올라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팔의 주변에 있는 소프트 티슈들은 굉장히 과도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유가 뭘까요? 척추 중심부, 쉽게 해서 목, 등, 허리 부분이 날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주위가 뭔가 어디전이 있는 거예요. 유착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 부위가 뭔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된 네,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부위를 무조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장님, 저희 잠시 그러면은 질문들도 좀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쉬는 시간 잠깐 갖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